이거랑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데이터, 이게 예측 값이면 진짜 데이터는 여기서 y 테스트가 되겠죠. 이 둘을 조금 더 동시에 깔끔하게 보기 위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건 이제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을 직접 만들어 보는 건데, 우리가 아까 PD라는 이름으로 판다스를 불러왔었죠. PD를 써주시고 여기다가 데이터 프레임을 써주세요. 자, 이게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직접 만드는 방법인데, 여기에다가 딕셔너리라는 걸 써줄 거예요. 첫 번째로 이 중괄호를 써주시고 컬럼 이름을 하나 써주겠습니다. 실제 값을 먼저 써볼게요. actual. 그 다음에 땡땡. 실제 값은 자, 이 y 테스트 값이죠. 그래서 이 땡땡 뒤에다가 y 테스트를 써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예측 값의 이름인 뭐 프레드를 써줄게요. 프레드는 우리가 아까 똑같은 이름인 이 프레드로 저장을 해줬었죠. 그래서 이번엔 다운표만 없는 형태로 프레드를 또 써주겠습니다. 요걸 그대로 실행을 해보시면 이 y 테스트와 프레드 값이 이런 식으로 나란히 쭉 배열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이 생겨났습니다. 이 부분을 간단하게 다시 복귀해 보자면, 자, 판다스의 PD에 데이터 프레임 써주고, 중괄호 형태에다가 컬럼 이름으로 들어갈 것을 다운표 형태 안에 이렇게 넣어주고, 데이터를 땡땡 이후에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컬럼은 콤마로 연결해줘서 이렇게 프레드 다운표로 컬럼 이름 써주시고, 이 데이터에 들어갈 i는 이렇게 땡땡해서 그 데이터 이름을 여기 있는 이 프레드를 여기다 넣어주는 것. 자, 이것도 좀 저장을 해보죠. result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할게요. result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고, 이걸 그대로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실제 값과 예측 값이 어떻게 다른지 볼 수 있는데, 어떤 이런 부분은 뭐 굉장히 예측이 잘 된 것처럼 보이고 얘도 잘 된 것처럼 보이는데, 뭐 이렇게 터무니없이 차이가 많이 나는 애들도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사실상 이런 268개의 데이터를 저희가 하나하나 눈으로 체크하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런 식으로 예측 결과를 평가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소개해 드릴 방법은 이걸 그래프로 그려서 얼마나 좀 잘 맞아 떨어지게 예측이 되었는지를 볼 건데, 여기서 또 이제 새로운 그런 라이브러리를 불러와야 됩니다. 플랫을 그린 라이브러리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matplotlib의 pyplot, 이거는 보통 plt라고 줄여서 부르고요. 두 번째는 seaborn이라는 라이브러리인데 얘는 주로 SNS라는 이름으로 불러요. 자, 이 두 가지 라이브러리는 둘 다 이 플랫을 그리는 라이브러리인데, 이 matplotlib을 기반으로 해서 seaborn이 만들어진 거고, 얘가 좀 더 팬시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예요. 그래서 주로 얘만 쓰면 되긴 한데, 굳이 얘를 같이 왜 불러주냐면 이 둘이 서로 연동도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본으로 기본적인 그림을 그려주지만 뭐 디테일한 뭐 그림의 크기라던가 폰트의 크기, 폰트의 색깔 이런 걸 바꿔줄 때는 이 매플라립을 써줘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라이브러리는 항상 그냥 동시에 뭐 굳이 안 쓰게 되더라도 습관적으로 이렇게 불러주시는 게 편할 겁니다. 시본 SNS, 여기서 어떤 플러스를 쓸 거냐면 스캐러 플랫이라는 걸 써볼 거예요. 선점도라고 하는데 이 데이터 포인트를 점으로 찍어서 표현하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자, x에다가는 우리가 실제 값인 이 actual, 컬럼 이름 actual을 써주시고, y에다가는 예측 값인 프레드를 써주고, 자, 근데 데이터가 어디인지 알아야 되겠죠? 데이터는 result다. 이 데이터 안에서 이 데이터 result라는 데이터 안에서 x축에는 actual이라는 컬럼, y축에는 프레드라는 컬럼으로 맞춰서 그림을 그려주세요 하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쭉 나와요. 자, 이거를 조금 그림 크기를 바꾸기 위해서 쓰는 코드도 보여드릴게요. plt figure 하고 여기다가 fix 괄호 쓰시고요. fix size equal 또 한 번 괄호를 써주시고 여기다가 가로 세로 길이를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제가 여기다가 10, 10으로 동일하게 한번 맞춰볼게요. 그러면 이번에 좀 더 정사각형 형태로 크게 너무 크네요. 제가 지금 이 브라우저를 확대를 해놔가지고 이거를 5로 바꿔보겠습니다. 정사각형 형태가 되도록 이렇게 좀 더 정사각형으로 바뀌었죠.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아예 외우고 다니시는 게 좋아요. 이 플라 사이즈를 바꿔줄 때 항상 유용하게 쓰이니까 이거는 외워두시는 게 좋고, 자, 이 그래프를 해석을 해보자면 액츄얼 값, 실제 값이 커질 때 이 예측 값도 똑같이 커진다면 이런 식으로 쭉 선형 관계를 보이겠죠. 만약에 일직선으로 쭉 된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만일 때 만이고
2만일 때 얘도 2만이고 얘가 3만일 때 3만이고 이렇게 해서 쭉 일직선이 된다면 100% 정확한 예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00% 정확한 예측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저기 이렇게 흐트러진 데이터들 이런 애들은 좀 예측이 잘 안 된 그런 애들이겠죠. 여기도 그렇고.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선형 관계를 보이잖아요. 예측이 뭐 나쁘지 않다 정도로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쪽을 보면은 실제값이 만인데 예측값도 만인 애들이 이 정도 이렇게 몰려 있죠. 5천일 때 5천인 애들도 이렇게 몰려 있고요. 근데 지금 이걸 우리가 굳이 그룹 지어서 본다면은 여기 한 덩어리, 그다음 여기 한 덩어리, 여기 한 덩어리 이렇게 세 덩어리가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 포인트들은 뭐 그럭저럭 말이 되는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쪽을 보시면 얘가 2만일 때 실제값이 2만일 때 쭉 올라가 보면 3만이에요. 자, 실제값이 3만일 때에는 3만 5천이 좀 넘네요. 그러니까 이 그룹은 실제값보다 예측값이 조금 더 높게 나온 부류죠. 반대로 얘는 이쪽 마지막 그룹은 실제값이 4만인데 3만 5천도 안 되게 나와 있죠. 얘는 실제값보다 예측값이 좀 더 낮게 나온 부류. 얘는 비슷하게 그나마 나온 애들. 이 그림을 가지고 이게 뭐 얼마나 예측이 잘 됐는지 이걸 막 딱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어요. 그냥 이 그림은 어디까지나 직관적으로 누군가에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혹은 내가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보는 거지 이게 뭐 한 뭐 80점 정도의 예측력이다 70점 정도의 예측력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고요. 그래도 이렇게 선형관계가 어느 정도 보인다면 적어도 예측력이 있다, 예측을 어느 정도 잘 하고 있구나 정도로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그림으로만 좀 직관적으로만 해석을 하자니까 뭔가 명료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 통계적 기법을 통해서 수치화해서 평가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RMSE라는 방법이에요. RMSE. 자, 루트 민 스퀘어드 에러라는 뜻인데 이 부분에 대한 이론적 설명은 코딩 파트가 다 끝난 뒤에 따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기서는 코딩과 관련해서만 좀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RMSE를 계산하는 것도 이 라이브러리를 불러와야 돼요. 이번에도 사이킨런에서 불러올 수 있고 사이킨런에 매트릭스라고 또 있어요. 이 평가 지표들을 모아놓은 매트릭스라는 이름 안에서 import mean squared error를 불러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 mean squared error를 써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실제 값인 y-테스트 그리고 예측 값인 프레드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mean squared error를 구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 정도의 숫자가 나왔죠. 이만큼이 이제 MSE, mean squared error 값이에요. mean squared error 값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실제 값과 예측치 간의 차이, 다른 말로 하면 뭐 오차 혹은 에러가 되겠죠. 이 에러의 제곱된 값에 대한 평균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곱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숫자가 굉장히 크게 나오는데 제가 처음에 이걸 RMSE를 소개한다고 했잖아요. 얘는 MSE예요. RMSE는 여기다가 이제 루트를 씌워준 값인데 여기 루트를 씌워주기 위해서는 그냥 이렇게 0.5를 제곱하셔가지고 구하셔도 되고 아니면 파라미터가 또 있어요. 여기에 squared 이걸 false로 잡아주시면 똑같은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테스트의 RMSE는 5684가 됩니다. 자, RMSE는 이런 에러에 대한 값이기 때문에 작을수록 좋아요. 작을수록 에러가 없다는 뜻이고 클수록 에러가 심하다, 예측이 잘 안 됐다는 뜻이에요. 근데 어느 수준을 기점으로 이 정도 이하면 좋다, 이 정도 이상이면 나쁘다를 정의할 수 있느냐? 안타깝지만 여기서는 그걸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잠시 뒤에 PPT와 함께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으로 볼 평가 지표는 R 스퀘어드라는 거예요. R 제곱 R 스퀘어드라는 평가 지표인데 개념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은 이 학습된 모델이 데이터의 분산을 얼만큼 잘 설명할 수 있느냐 어떤 설명력을 의미하는 건데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분명히 이해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이것도 잠시 뒤에 PPT를 통해서 아주 개념을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여기서는 코딩 파트만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라이브러리를 불러올 필요가 없어요. 저희가 리니어 리그레션의 약자인 LR이라는 이름으로 학습을 했잖아요. 여기에다가 뭐 트레이닝 할 때는 학습을 할 때는 fit을 썼고 예측할 때는 predict를 썼는데 R 스퀘어드를 구할 때는 여기다가 스코어를 써주시면 돼요.
자, 스코어 괄호 해주시고 이 안에다가 테스트가 아닌 여기에는 X 트레인과 Y 트레인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식의 숫자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여기는 0부터 1까지의 숫자가 존재하고 1은 100%, 0은 0% 해서 0.73은 약 73%의 설명력을 가진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당연히 이 설명력은 높을수록 좋은 거겠죠. 그래서 1에 가까운 숫자가 나올수록 이 학습된 모델이 데이터를 좀 더 잘 설명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이 R-squared는 RMSE와 달리 특정 값을 기준으로 좀 좋다, 나쁘다라고 말하기가 좀 더 수월합니다. 예를 들어 0.8 이상이면 꽤 좋다라고 볼 수 있고 0.9 이상이면 아주 좋은 거고요. 뭐 0.7 이상이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은 모델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RMSE와 R-squared에 대한 더 구체적인 설명은 잠시 뒤 이론 파트로 밀어놓고 코딩 파트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